반갑습니다. 공대 3.0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구개발 위주로 해서 컨텐츠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도 보시라고, 그러니까 위키독스 형태로 저희가 제작하고 있거든요. PPT로 제작해버리면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링크 활용하셔가지고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연구개발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도 3학년 때 정도부터 2년 정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한 케이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구개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고민이 많죠. 분야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이 분야가 유망하대, 어떤 사람은 저 분야가 좋대. 고민도 많고 한데, 제가 이제 멘토링 활동을 3년, 4년 거의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갈증이 이런 것 같아요. 현직자 선배님들도 주변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막 회사에 가서 업무하기 바쁘고, 전연차면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고년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랑 접점이 없다는 게 현실이죠.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보아온 현실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3, 4년 동안 멘토링을 쭉 했는데 그게 이제 산발적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씩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소액 받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설계, 직무 공략집 같은 경우에도 전자식으로 만들어서 소액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문서의 일환으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나오실 텐데, 이 형태로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딜레마예요, 딜레마. 단기교육, 장기교육 딜레마입니다. 특히 설계하시는 분들, 특히 반도체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덱 있잖아요, 아이덱에서 단기교육 2, 3일짜리도 있고 3개월, 4개월짜리 장기교육도 있는데, 단기교육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 이제 너무 짧아서 뭐 한 것 같지도 않다. 단순히 툴 만진 경험뿐이지 이걸 가지고 뭘 했다고 하기, 스펙이라고 하기, 이력서에 한 줄을 적기 좀 애매하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학생이 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휴학을 하고서라도 이 아이덱 장기교육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굉장히 딜레마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해법은, 현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시나요? 현업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신입사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냥 무작정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베릴로그 문법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쌓아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일을 시키고 코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구조도 익히게 되고, 디버깅 하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개념들 찾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쌓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베릴로그를 정말 하나도 모른 채로 입사를 해서 한 달, 2달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현업에 투입이 됐어요. 되고 나서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은 걸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떻게 현업은 하게 됩니다. 그때 막 구글링 해가면서 물어가면서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요즘에 렌유인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현직자가 알려주는 부트캠프 형태 있잖아요. 한 달짜리, 3주짜리 이런 거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딱 한 달만 시간 갈아 넣으셔가지고 스펙을 쌓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부랑 실무랑도 간격이 좀 있죠. 저도 열심히 한다고 모든 전공 수업들을 학점 4.3 이상 3학년 때부터는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문제는 풀고 이론은 달달 외우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실무에서 내가 하루 8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뭘 하는 건지 머릿속으로 이게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갈증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3장, 디지털 설계에 관심 있으신 분은 3장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제가 현업을 200% 그대로 넣어 두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보시면 신입사원이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 8시간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개발한다고 하는데, 제가 설문에도 받았지만 연구개발을 하고 싶은데 어떤 직무 포지션으로 도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투표를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설계 포지션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거든요. 그래서 그 포지션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부록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포지션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공정,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는 패키징, 테스트, 품질, 평가 및 분석 직무까지, 설비 기술, 공정 기술까지 다 아우르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돌아와서 우리는 연구개발에만 관심이 있으니 연구개발 설계 쪽만 한번 파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챕터가 이제 시스템 설계입니다. 바로 뒤에서 다른 멘토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시스템 설계는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는 이렇게 까만 색깔 패키징된 칩이 있고 안에 뭔가 도면이 있는 도면 형태, 회로 패턴이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CAD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 단에서 시스템 단에서 알고리즘 설계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하고, 그거를 하려면 또 아키텍처 설계라는 게 필요한데, 아키텍처 설계라는 거는 조립 PC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은 정해져 있고, 내가 이거를 게임용으로 쓸 건지 어떤 문서 작업용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각각 어떤 컴포넌트들의 스펙이 정해져 있죠. 메모리, GPU, CPU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PC를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는 가격에 합당한 PC가 만들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HBM을 산다고 했을 때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가격, 그리고 원하는 조건들, 스펙. 그래서 아키텍처 설계, 시스템 설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설계를 했으면 그 시스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그걸 이제 실제 하드웨어 회로 패턴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벨로그를 안 해봤으니까 몰랐는데 회사에서 반도체 칩을 찍어낸다는 거는 이제 팹,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서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드는 일도 있지만 그 물리적으로 만드는 회로 패턴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스케매틱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형태로 이제 회로 패턴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보면은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있고 디지털 회로 설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SoC 칩을 보면 70-80% 이상이 디지털 회로 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설계가 체형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체형 관련해서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쪼록 이제 디지털 파트가 있고 아날로그 파트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 파트인 부분들이 있어요. 디지털로 신호를 이제 변환해서 우리가 뭐 신호 처리를 하고 막 만져야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편한 거고 내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전송한다고 했을 때 신호가 날아가는데 그게 공기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로 날아갈 거잖아요. 그럼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이 핸드폰 RF 단에서 받아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 신호 처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날로그가 불가피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로 패턴을 설계를 했으면 이것들을 내가 만든 거, 내 옆 사람이 만든 거, 옆 사람이 만든 거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개발팀당 수백 명이 되거든요.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뭉칩니다. 이거를 SoC 설계한다, 탑 인테그레이션 한다 라고 JD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뭉쳐 놓으면 지금은 제가 이제 이쁘게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뭔가 전력 소모도 줄일 수가 있고 이 면적도 줄일 수 있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칩 플래닝하고 플레이스먼트하고 라우팅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피지컬 디자인이라고 하고 레이아웃 디자인이라고도 흔히 표현을 합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어색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사전적 의미랑 똑같습니다. 어떤 그림이나 글들 따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어떻게 회로들을 조합 배치를 해야 면적을 줄일 수 있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 설계 쪽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 많은 설계 직무 중에서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라고 제가 쭉 써놨는데 요거는 직접 살펴보시고요. 더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강의를 한 번 더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두 분이 더 계신데요. 한 분이 설명해 주실 거는 여기서 시스템 설계 쪽이에요. 시스템 설계 쪽. 한 분은 회로 설계 쪽에서 디지털 설계 쪽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